예전에는 무가지 신문이 되게 많았거든. 너가 그걸 읽으니까 그 수준에서 일하는 거야. 와. 양복 옷을 이렇게 뒤집더니 브랜드를 보시고 그 구두에 끈이 없으면은 발로 찼어요. 와. 그것도 8년차 남자 과장입니다. 회사에 개념 없는 후배가 너무 많아요. 몇 번 참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말했더니 제가 젊은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4위까지밖에 우리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 3위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3위는 나르시스형입니다. 나르시스. 지위, 인맥, 학벌, 재산, 지식 등을 부각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사람. 정말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꼰대라고 합니다. 그 과장님이었는데 예전 직장에 저 사원 때였죠. 과장님이셨는데 뭔가 이제 나 지금 과장이고 뭐 내 지금 뭐 와이프가 뭐 의사인데 나는 그냥 뭐 여기서 내 회사 월급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뭐 어디 지금 뭐 집을 봤는데 이 집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야. 막 누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굉장히 좀 이게 듣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그때도 뭐 착한 사원이었으니까 뭐 가만히 있는데 다른 제 이제 동기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싫어했었습니다. 그분. 저 지금 제가 들어도 싫은데. 예, 너무 싫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예. 예. 뭐 이 시계 샀다? 어떠냐? 이게 도대체 뭔지 이 모르겠어요. 시계 샀다라고. 예. 와. 진짜 자랑을 좋아하시는 예, 분들. 되게 그거. 힙합 꿈나무. 힙합. 그러네요. 힙합 예. 나 돈 많이 벌었다. 그쵸. 그런 거죠. 비슷한 케이스 많이 보셨어요? 그냥 아주 어른들 중에서는 뭐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랑 내가 같이 일했었고 걔 뭐 내 밑에 있었다는데 이렇게 컸다는 둥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 또래 뭐 젊은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분들하고는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젊은 꼰대는 자기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회사에선 살아남지도 못하고 가만히 두질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위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사감 선생형이라고 합니다. 감시하고. 그쵸. 기숙사 사감 선생님처럼 인사, 말투, 표정, 옷차림 등등을 일일이 지적하는 사람.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셨나요? 일일이 지적하는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저도 이전 직장에서 어떤 그 여성 직원분이 좀 되게 젊은 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문신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나이 많아 보이네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 손목에 되게 조그매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뭐 꼼분이 비슷한 그런 문신을 하셨었어요. 근데 네. 그 위에 어떤 그 과장님이셨는데 그분도 그 과장님이 그걸 보고서 회사에서 이게 뭐냐고 가리고 다니라고. 근데 그때도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속 반창고를 붙여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반창고를 하도 붙이니까 왜냐면 하루 종일 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름인데. 네, 또 피부 트러블 또 일어나고 이게 뻘겋게 달아오르고 처음에 이렇게 붙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붙이고 가로로 붙이고 횡으로 붙이고 막 이러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네, 물론 저도 뭐 문신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때 그 당시 팀장님도 별 말씀은 없으셨어요. 근데 그 과장님이 딱 그런 걸 굉장히 지적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이런 케이스 딱이네요. 네. 저는 뭐 복장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니어 때는 컨설턴트라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색깔 있는 난방 입으면 안 되고 한여름에도 반팔 안 되고 긴팔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커프스는 괜찮은데 넥타이 피는 끼면 안 되고 이런 몇 가지 복장 규정들이 있었어요. 컨설턴트로서. 근데 그게 그냥 당연히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거겠거니 했지 이건 뭐 복장 규정이라고 막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뭐 일일이 뭐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 뭐 그러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적 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쟤는 왜 저거 안 지키고 괜히 개겨가지고 분위기 사납게 그냥 입고 오면 되지. 근데 죄송한데 넥타이 피는 왜 안 돼요? 네, 이걸 끼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날티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보인다고 끼는 순간 아저씨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얘기하실 저는 제가 신입사원 때 그 저희 파트장님이 뭐 30대 초반 지금으로 보면 젊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첫 번째는 예전에는 무가지 신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쵸. 지하철에서 많이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는데 네. 그거를 들고 와서 뭐 대리님이 그걸 놓고 이제 책상에 딱 앉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그걸 읽으니까 그 수준에서 일하는 거야. 와.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지.
그분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와. 그렇게 읽으셨던 게 하나 있고, 제가 지적당했던 건 뭐냐, 그래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시기 때문에 역으로 바라보면 답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냐면 머리가 길다고 예. 귀를 살짝 덮었다고 지금 가서 이발하고 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 시간에 이발을 하고 왔었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궁금합니다. 이거. 양복 옷을 이렇게 뒤집더니 브랜드를 보시고 오! 그 회사에서 나오는 계열사 브랜드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었습니다. 구두에 끈이 없으면은 발로 찼어요, 이렇게. 와. 구두에 그왜 찼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선배들이 그래, 구두에 끈 없다고. 그렇게까지. 그리고 색깔 갈색 구두 이런 건 안 됐었어요. 무조건 검은색. 검은색이었어야 돼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눈빛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이상한지. 멀쩡한데. 그냥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간섭을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는 되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잘한다고 잘한다고 뿌듯하신 거 생각하시죠. 뿌듯해고 하셨었지. 아, 진짜요? 저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빨간 펜을 들고 다니셨고 보고서에 정말 깨알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십니다. 사범대 나오셔서. 첨삭지도. 네, 와, 진짜 심각하네요. 진짜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분이 진짜로. 계세요. 사감 선생님, 전형적인 사감 선생님. 말만 들어도 피곤한데요. 근데 1위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칭 멘토형인데 자기 경험이 전부인 양 충고나 지적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뒤에 조사들이 인양 이런 거 자체가 그러네요. 약간 전부 인양이면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자기 한번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네. 다 거슬리는 아까 이것도 거슬리네. 지가처럼 인양 너무 네.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은데 그럼 이걸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좀 바꿔주시는데 좀 도움을 주세요. 자기 경험이 후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도 하나의 길이야. 네. 근데 너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해봐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그러면은 좋을 것 꼰대가 아니겠죠. 아니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꼰대 1위라고 본 것도 자체가 그 설문조사 하신 분들도 뭔가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아니다 이렇게 해라 뭔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그게 스스로 제일 듣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꼰대 1위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제 생각에는 대부분은 정말로 이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정말 내 경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상대적으로.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 시간을 들여서 뭐하러 얘기를 해줄까요?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저렇게 하다 죽어버리가 아니라 잘못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얘기를 왜 해주냐는 거지. 내 시간 아깝게.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으면 그건 진짜 사생활을 관심이죠. 안다고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요. 다만 리더로서 그렇죠. 좀 이렇게 접근해서 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먼저 다가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처럼 부장님처럼 생각해주고 그런 워딩으로 얘기하면 그 누구도 이걸 꼰대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정말 내 위에 계신 분들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효율성을 위해서 나한테 저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귀한 말씀 해주시는구나. 그럼요. 감사히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듣는 사람도 다 느낍니다. 네, 이 사람이 그리고 진심인지 아닌지. 톤 앤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느껴지는 게 있는데 얘기 듣다 보면 진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서 굳이 시간 내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구나 보다는 한가하신가 보네. 괜히 시비 거네. 이 느낌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방송을 보시든 안 보시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리더들이 실장님처럼 부장님처럼 착한 상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거의 없다. 직장 생활에서 느낄 때. 그래서 사실은 왜냐면 멘토 느낌을 내고 싶은 거지 나의 진정한 멘토는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1위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세 분이 그냥 꼰대 그리고 뭐 젊은 꼰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살짝 힌트를 좀 얻었는데 그런 꼰대와 젊은 꼰대의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약간 이러면서 그게 대물림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배워서 또 꼰대질을 하는 젊은 꼰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학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걸 돌이켜보면 제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했던 방송대생들을 보면 네.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따랐던 것들이 저항을 받을 때 나는 왜 이 짓거리를 똑같이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비판 의식 없이 그냥 하는 걸 보고 배워서 그냥 그대로 했던 거거든요. 그게 다인 것이냐.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 골치 아프게 본인도 잘 못했고 본인이 시킨 대로 하지도 않았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리더의 타이틀을 달고 선배의 타이틀을 달고 폭군이 되어 나타났을 때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갑자기 안에서 태어났나? 왜 돌연변이가 됐지?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더 문제네, 네. 진짜.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게 주니어 때 되게 저성과자였고 퇴사를 종용받을 만한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 그 위에 선배들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없어지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가 생기고 당위성을 스스로 꽤 만들어버린 있어요. 거죠. 그런 과정 꽤 있어요. 예. 그러면 본인이 주니어 때 했던 걸 아무도 모르니까 새로 들어온 애들한테는 본인이 혼났던 것처럼 혼내고 더 이상하게 혼내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그걸 보면 밖에서 이제 나갔던 선배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걔가 그래? 와. 예. 벌써 그런다고? 이제 2년 차, 3년 차인데 미친 거 아니야? 이 얘기들을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건 그 얘기가 엄청 나와요. 젊은 꼰대의 싹을 본 게 신입사원인데 수시 모집으로 같이 들어와서 몇 개월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굳이 구분을 해서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반기 입사고 저 사람은 하반기 입사 같은 애. 동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네. 동기라고 하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온 거지. 근데 이분이 덩치가 되게 커요.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굵습니다. 머리도 좀 짧고 약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선배가 봐도 좀 무서워요. 혹시 그거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 진짜요? 약간 무서운 게 있어요. 예. 그 쟤는 가만히 놔두면 갑자기 막 내가 잡아먹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위협감이 들면서 그런데 그분이 하반기 입사자를 갈구는 걸 보면 예. 야 우리가 이래서 돼?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하는 상황을 보면 그리고 술을 글라스 이렇게 소주 들고 자기가 글라스로 이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왜? 신입사원은 이 정도는 먹어야죠. 왜 굳이? 누가 가르쳤어요? 아까워 먹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예. 쟤는 못 먹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야 쟤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잡겠구나. 진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일을 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런 꼰대 짓을 하고 뭐 제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 진짜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 또 일 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착하고 네. 일에 집중하지 그런 것에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선배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수준의 꼰대들을 젊은 꼰대들도 오늘 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는지 저 모르겠지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네.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형들이 야 네가 나보다 동생이라서 다행이다. 선배들이 네가 나보다 후배라서 다행이다. 네 밑에 있는 애들 얼마나 괴로울까.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나요? 학교 다닐 때 반장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면서 수학여행을 가거나 뭐 하면 돈 걷잖아요. 예. 근데 40명 되는 사람들 돈 걷는 거 좀 오래 걸리는데 저는 무조건 이틀에 다 끝냈었습니다. 옆방 가서 빌려와. 이씨 빨리 갖고 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요. 저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때부터 타고난 꼰대였나 보네요. 위에만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네요.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면만 보는 거죠. 그래요? 한 살 차이가 나는 걸 말을 서로 놓는 거에 대한 용납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방주영 매니저님한테 형님 꼬박꼬박 존댓말하고 존칭 다 붙여 쓰고 편한 형들한테도 아직도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예. 저한테 그냥 형이라고 하고 말 놓으세요. 저 진짜 편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형님. 아 이거 진짜 불편하네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느낌이 네. 네. 이제 이해가 되셨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젊은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억울하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나를 젊은 꼰대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후배들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꼰대로 만들고 있다. 그런 경우 혹시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린 마음에는 그랬었죠. 왜 쟤들은 나랑 다를까? 이건 기본 아니야? 왜 기본을 내가 가르쳐야 되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저를 보고 지금의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더 강하고
다른 걸 인정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고 뭐 저를 받아줬던 저를 키워줬던 리더들한테 한 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리더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는 회사지 너 일하던 태권도 동아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워딩 그대로. 그래서 네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누르려고 하지 마. 되게 후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상황들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실제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분이 앞에 계시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충격이 와야 좀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요즘 꼰대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고 이제는 진짜 오늘의 주제처럼 젊은 꼰대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우려의 시선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뭐 무슨 말만 하면 좀 꼰대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편한 동생한테 뭐라고 조언을 진짜 해주고 싶어서 할 때는 슬쩍 흘려서 물어보고 이런 얘기하면 꼰대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네. 진짜 뭔가 마음이 아프네 짠하네요. 예. 저는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꼰대라고 생각할까 봐 조심해서 말하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실장님의 매력이죠. 네. 이렇게 뭐 직원들이 저한테 뭐 질문을 한다던가 혹은 뭐 복장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제가 오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꼰대 같아요. 맞아.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고 말거든요. 되게 편하시겠어요. 그러네. 편하죠. 왜냐면 예. 어떡할 건데. 예. 욕을 할 거예요, 대놓고 앞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에서 욕하는 게 오히려 시원해. 그렇게 얘기도 하고 제가 그 점심 때 저기 공원을 한번 돌고 와서 이제 옷에 앉는데 제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을인데도 제가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실장님 땀 냄새 나요 하면서 저한테 가서 페브리즈를 막 뿌리세요. 제가 기가 찬다고요. 기가 찬다고. 와, 용기 있다. 네, 용기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까를 오히려 고민합니다. 진짜 고민 되겠다. 이거는.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머리에도 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에 뿌리는 거 아닌데 하고 뿌려요. 무슨 물 머리 주는 것도 아니고. 열나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화를 내야 되고 싶은데 그럼 꼰대인가? 이런 고민을 살짝은 하죠. 제가 뭐 불과 5년 전만 해도 회식 같은 데 가고 밥 먹으러 가면 막내가 수저 세팅 싹 해야 되고 메뉴 미리 알아놔야 되고 회식 갔다가 2차 가야 되면 미리 장소 알아봐야 되고 이게 되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당연한가요? 자기 수저 잘 가놓으면 되지 이걸 왜 막내가 깔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미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걔만 미친 애 같았는데 점점 내가 미친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요구하는 순간.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냥 뭐 수저통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냥 놔주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수저통이 부장님 옆에 있으면 갖다 놓고 해야죠. 이렇게. 그렇게까지 그게 아니라 그렇죠. 막내가 수저통 옆에 앉았어야죠. 항상 근본을 얹어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센스라고 하는 거. 상석이 거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강요하고 얘기하는 게 서로 센스가 없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를 미리 뽑았어야 되고 거기에 앉는 애를 뽑았어야 되는 거지. 가르치고 앉아갖고 꼰대야 뭐해 하고 답답해 너 해 일사불 돈 걷어 뭐 이런 거 진짜 아니라는 거지. 남고 남중 나왔니? 안 뽑아야죠. 그러면 이제 땀 나실 때 선풍기를 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 참 어렵네요. 좀 재밌네요 밖에서 이렇게. 회사 생활하기가 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필요한 말은 해야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꼰대와 젊은 꼰대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꼰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고민에 대한 시원한 해결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승태 대표님 읽어주시죠. 네, 8년차 남자 과장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하루에 수백 번 제 허벅지를 찌릅니다. 회사에 개념 없는 후배가 너무 많아요. 회의 전에 회의실 세팅도 안 해놓는 후배, 회식에서 고기 굽는 부장님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바라보다 고기를 다 먹고 부장님을 애타게 쳐다보는 후배,
부서에서 제일 늦게 출근하고 제일 빨리 퇴근하는 후배, 선배가 보낸 메시지를 5시간 뒤에 읽는 후배 등등등. 제가 허벅지를 찌르는 이유는 뭐라 하고 싶지만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아 참기 때문입니다. 몇 번 참지 못하고 후배들에게 말했더니 제가 젊은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담한 말투로 야 그래도 우리 중간을 하자. 출근도 중간, 퇴근도 중간. 알았지? 이렇게 담백하게 말합니다. 꼰대란 말을 들은 이후로 그냥 말을 말자 참는데요. 참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다들 왜 이렇게 개념이 없는 건지. 젊은 꼰대가 되더라도 말을 할까 고민 중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꼰대인가요? 저는 계속 참아야 할까요? 터트려야 할까요? 사연 보내셨나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게 말을 하면 꼰대라고 또 오명을 쓸까 봐. 근데 이거는 꼰대 오명을 쓴다 하더라도 저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꼰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은 좀 그거는 좀 약간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네네. 뭐 메일을 보냈는데 5시간 뒤에 어떤 회신을 한다든가 그거는 일단 업무상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사연 주신 분이 판단했을 때는 뭔가 이거는 뭐 꼰대 이런 거가 상관없이 뭔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지켜져야 된다. 그게 판단되면은 어떤 그 선배 입장에서 그 후배 분들을 위해서는 이거는 좀 지적하고 그 혼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도 착한 부장이긴 하지만은 뭔가 물론 저는 이제 뭐 혼내진 못해요. 저도 착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적은 해줍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도의 저는 지적은 해드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 4가지가 있거든요. 네. 회의 전에 회의실 세팅도 안 해놨고 그리고 회의실에서 고기 굽는 부장님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고기를 다 먹고 부장님을 애타게 쳐다봤고 더 갖고란 얘기죠. 그쵸. 더 구워라. 네. 네. 3번째 부서에서 가장 늦게 출근하고 가장 빨리 퇴근하고 4번째 선배가 보낸 메시지를 말씀하신 대로 5시간 뒤에 읽었고 손 실장님께서 뭔가 하시면 말씀. 저는 그 조심스럽게 그 사원 네네. 네. 후배 사원 편을 조심스럽게 들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는 갑자기요? 왜냐하면 새롭네. 새롭진 않습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원이라면 제 사원 때 모습인 것 같아서 약간 건방짐이 있는 사원인 것 같습니다. 회의실 세팅에서 내가 컨텐츠 보고서 다 만들었는데 세팅을 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선배님은 뭐 하세요? 예.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료 조사나 내가 다 했어. 그럼 선배님은 뭐라도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압박, 항의. 오 일리 있네요 그거는. 방명. 일리만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고기 굽는 것도 예. 부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쁜 거야. 하나라도 이렇게 입으로 넣어주고 싶어. 너는 암하네. 그건 일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왜 없어? 저는 진짜 육회 사주는 저는 진짜 일을 잘하면 농담 삼아도 그 얘기하면 저한테 야라고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 역할을 최대한 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뭐 저는 사연 보내주신 분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꼰대 꿈나무죠. 꼰대는 아니지만 아직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꼰대 꿈나무의 가능성을 가지신 분인 것 같고요. 부장님은 잘 모르겠어요. 부장님이 고기를 굽는데 본인이 가서 구우시든가 후배들이 안 간다고 탓할 게 아니라 본인도 먼저 가서 구워보시고 그러면 후배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부장님의 마인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부장님이 내심 구우시면서 이것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진짜 이 고기는 내가 구워서 내가 맛있게 먹을 거니까 건들지 마인지. 그러니까 그 두 스타일의 리더를 다 만나봤었거든요. 저는 계속 구우세요. 언제 누가 가서 집게를 뺏어가나 보시는 분. 계속 구우세요. 고기 내가 먹을 거니까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하시는 분. 고기는 내가 굽는 거야 라고 딱 정해놓으신 분. 이런 두 부류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의중을 먼저 과장이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는다, 터트린다. 터트릴 때까지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게 좋을 얘기는 것 하긴 같다. 해야 되는 건데. 하기는 왜냐면 본인이 괴로우시니까. 그 사원을 보기에 본인이 괴로우시니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도 그런 게 이게 괜히 내가 꼰대로 비칠까 봐 나의 그런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이러느니 그냥 얘기를 해서 내가 왜 꼰대로 비춰지는지 그 이유도 좀 알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소통의 부재네요. 예, 약간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예. 눈치 보이고 틀어질까봐 관계가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좀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그 회의실 세팅의 정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서 요즘도 이 방송을 보시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그냥 사내 방송으로 아침 조회로 트시면 안 돼요? 그냥 환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물이나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놓으시는데 마지막에 안 되는 게 그 사인펜 같은 거 그 보드마카 같은 경우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요, 미리 오늘도 그것도 안 나오는 거 제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던지거든요. 버려야죠. 그럼 그거 주워서 버리고 뛰어와서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우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지웁니다. 손으로 이렇게 지우고. 이 약간 휴지를 어필이죠. 썼어요. 네. 액션이죠, 액션. 화장실 나 가서 지금 휴지라도 손 쓴다. 이렇게 해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게 참 그런데 그걸 말해야 될까를 참고 있는 거거든. 저도 똑같이 이 사연 분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석을 딱 그걸 왜 모를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왜 세팅이 안 돼 있을까? 도대체 박 매니저님은 뭐 하시는 거니까?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눈에 걸리는 멘트가 회사에 개념이 없는 후배가 너무 많아요. 라는 이 멘트 자체가 되게 걱정스러운 거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 혼자 개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 예. 과연 이분도 이 회사의 문화가 나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고 셀프 진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만 또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모두가 불편함 없이 그냥 다 이런 분위기인 거면 본인도 좀 대바라지시고 그 상황에서 그냥 같은 레벨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뭔가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서로에게 이해와 공감이 없이 좀 강요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들지도 않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확산이 되면서 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남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주고 그런다면은 꼰대라는 말이 사실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말도 조금씩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마치 예전에 뭐 유행어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뭐 요즘 뭐 질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안습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뭐 이렇듯이 모르겠네요. 그래요? 꼰대도 약간 유행어처럼 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대담하고 솔직한 방송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